자, 그렇게 그러니까 음서와 과거가 어떤 건 요게 좀 좋은 것 같고 다른 건 저게 좀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기울어서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일찍 진출한다는 것에서는 음서가 좀 낮지만 또 다른 점에서는 과거가 좀 나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서로 진출한 다음에 음서와 과거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비슷비슷했다면은 음서로 진출한 다음에 과거에 응시했어요. 과거를 보고 싶어서 음서 진출해도 10년 먼저 관직을 받아도 과거 시험 보고 싶은 거예요. 고려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관청하고 근무직은 국자감시 없이 예부시 응시가 가능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과거가 지방의 향시, 중앙에서 국장에서 보는 중간 시험인 예비고사인 국자감시, 마지막에 최종 시험인 예부시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음서로 관직을 받은 사람은 막바로 향시도 당연히 국자감시도 당연히 막바로 예부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음서로 관직을 일단 받아 놓는 것이 내가 만약에 과거가 좋아서 과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상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음서로 관직을 받아 놓고 우리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다 하고 따로 시간을 떼서 공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근무는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굉장히 혜택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음서를 먼저 받는 것이 좋다. 근데 실제로 고려 시기에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 음서 진출자 중에 40% 정도가 과거를 다시 시험 봐서 급제.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본 사람은 더 많겠죠. 그 중에 40% 정도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다. 과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중에 하나가 최효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수원채신데, 뭐, 이렇게 되고요. 어려서 문엄으로 나아가 관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근무하면서 남은 시간에는 독서하고 글을 지었다. 책을 읽어야 되죠. 경전을 읽어야 되겠죠. 경사를 읽어야 되는 거고, 경전과 사설을. 그런 다음에 글을 자꾸 지어서 글솜씨를 늘려야 되는, 문필 능력을 성장시켜야 되죠. 국상, 그러니까 국자감까지 합격죠. 들어갔고, 심지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재상인 김영륜 문화에서 과거에 합격했다. 여기 보면은 문엄으로 관직을 먼저 받고 근무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거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국자감에 들어갔고, 그래서 마침내 과거에 합격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서로 진출했더라도 과거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포기되지 않았던 거예요. 노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아까 음서는 좀 한 10년 일찍 관직을 받을 수 있지. 한 14살, 5살, 15살 무렵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음서로 관직을 받으면은 이제 성장할 거예요, 점점. 평균 24세에 과거에 합격했다 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부시에 곧장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그냥 음서로 진출해서 관직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음서로 진출해서 일단 관직을 일단 받아놓고 그러면 과거를 보기에도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록 과거 공부하기가 좀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짜투리 시간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 한 10년 걸리겠죠. 저는 14, 5세인데 이건 24, 5세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합격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음서로 진출한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적어도 40%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서로 진출한 사람들이 과거를 보고 싶은 욕망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고려 시기에. 이 문격검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큰아버지 문공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음서로 산정도감 판관이 임명됐어요. 근데 이 고려의 제도에는 남삼, 이게 이제 참상관이 아니라 참하관입니다. 칠품 이하 대개는 그렇게 되는데요.
시험에 남삼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관례로 3번 응시를 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6품 이상은 과거 자체를 못 보게 했기 때문에 6품 이하, 즉 7품 이하만 과거를 봤는데 7품 이하 과거, 관료들이 과거를 보더라도 관료들에게 과거를 보도록 허락은 했는데 보더라도 3번만 보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4번째는 못 본다. 근데 이 사람이 3번 떨어진 거예요, 벌써.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문국겸이 여러 번 응시에서는 합격하지 못하자 탄식하며 말하기를 백이 관직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10번 시험 보는 10번까지 시험 보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백이는. 그 10번 시험 봐서 떨어지면은 국가에서 불쌍히 여기서 관직을 그저 공짜로 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0번이나 시험을 응시하는데 남삼은 관료는 이 사람은 관료도 아닌데 10번이나 보는데 관료는 그중에 참하가는 어찌하여 3번 응시에 그치는가 하면서 5번으로 5번 응시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를 청하니 조정의 논의가 허락했고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도가 된 겁니다. 언제? 의종 8년에. 그래서 이 사람은 벼슬을 하면서도 항상 학업을 폐하지 않았고 똑같죠? 음수로 벼슬을 받은 사람은 벼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학업을 폐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침내 의종 때 급제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관료들도 과거를 볼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죠. 7품 이하 또는 참하관이 3번 내지 5번 볼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벼슬을 가지고 있는 하급 관료들이 과거 시험을 봐서 급제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욕망했던 거예요. 그게 고려사회의 분위기였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임부란 사람, 무신정권기 때 유명한 사람이죠. 총명했다, 속문을 잘했다는 표현은 문장을 잘 지었다. 문장 능력이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시를 잘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즉위 후에 예빈 주부에 임명되고 한문지후로 옮겼다. 파면을 간청하고 과거에 응시하여 을과에 합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음소로 진출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건 지금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과거 응시에서 합격하는 게 이때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벼슬을 받는다는 것은 음소로 진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관료 집안 자제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소로 진출해서 한문지후가 됐는데 한문지후는 참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은 더 이상 과거를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명으로 한문지후를 주니까 나 그거 안 받겠다면서 파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파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상관은 과거 응시 자격 때문에 파면됐고, 그래서 다시 과거의 응시에서 합격하는 아주 을과는 제일 높은 성적이거든요. 제일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려 관료들이 관료 이제 1품, 9품 체계가 있으면은 몇 단계가 있거든요. 올라가기 힘든 거. 참하관이 참상관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참하관이 참상관, 그러니까 7품 이하가 6품으로 올라가면은 5품으로 올라가기, 바로 윗 단계가 5품이잖아요. 올라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5품 되면 엄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로부터 엄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럼 내 아들에게 벼슬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다시 말해서 지배층의 지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상관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참상관이 됐으면서도 그걸 포기하고 과거 본 거예요. 과거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나라의 제도에 6품 이상은 과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6품에 임명되어도 사례하지 않으면 과거 응시를 허락했다. 사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1품에서 9품까지 모든 관료들은 관직을 받으면은 왕에게 관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례하는 표문을 올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 표문을 올려야지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관직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례죠. 그게 있는데 그 사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벼슬을 내려도 그게 벼슬을 최종적으로 오케이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응시를 허락을 했어요. 왜? 6품 받았지만 사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경우인데 정육품 낭장에 임명되었어요. 근데 4년 동안 사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낭장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 하지만 국왕에게 감사하다고 사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식 임명이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인 송분이라는 사람이 충렬왕 때, 아니, 왜 자꾸 과거에 응시해서 급제가 되려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종이를 남기며 과거에 응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으로 너는 꼭 과거를 봐라. 근데 제가 여러 번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시험이 단번에 합격하는 경우는 사료에 진짜 그거는 가끔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진짜. 그거 말고는 여러 번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합격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종이가 아직 있으니 어찌 감히 조급하게 나아가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과거에 합격했어요. 보세요. 과거를 반드시 봐야 된다 하면서 유언을 하기까지 했고, 또 허관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르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내가 과거에 합격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이 과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 시기에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록 엄수로 관직을 받고 있었겠지만 이 사람도 지금 엄수로 관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낭장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과거를 못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거 급제는 이때 하는 거니까 이거로 벼슬을 받은 게 아니니까. 자, 엄수로 관직을 받고 심지어 참상관까지 올라가서 그거를 사례까지 안 하면서 정식 임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몇 번이나 떨어졌어도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지 하면서 참상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참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런 태도, 이것은 고려인들에게 과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하급 관료에게 과거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고, 제도적 배려를 해줬고, 또 하급 관료들은 과거를 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내가 과거에 응시해서 합격하겠다라는 그들의 어떤 욕망, 추구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엄수에는 이런 욕망과 추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수는 이런 욕망과 추구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또는 저 위에 아주 오랜 조상이 공신이거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5품 이상 관료이기만 하면, 4품이기만 하면, 3품이기만 하면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어떤 기회와 상황이 오면은. 국가에서 그 엄서의 관직을 줄 어떤 상황이 와서 왕이 이분의 엄서의 관직을 주도록 하라. 그러면은 서류 제출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3품이니까. 그래서 벼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욕망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받는 거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받는 거니까. 근데 과거는 아니죠.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몇 번 떨어져서 마침내 합격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욕망의 강도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